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셀에 실린 정말 놀라운 논문 하나를 같이 읽어볼게요. 한국 동국대 김종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약도 빛도 초음파도 없이 오직 전자기파 하나로 살아있는 쥐의 유전자를 원격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들고 알츠하이머를 재현하고 우울증 쥐의 세로토닌 리듬까지 되살렸죠. 한 번에 3가지 질병을 다룬 여아 연구,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유전자 스위치라는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은 DNA라는 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설계도에서 어떤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 세포가 전혀 다르게 행동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특정 유전자를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고 싶어다 했어요. 치료에 쓰기 위해서죠. 지금까지도 유전자 스위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약을 먹어서 켜는 방식, 빛을 쬐어서 켜는 방식, 초음파나 전기 자극을 쓰는 방식. 그런데 하나같이 한계가 있었어요. 약은 온몸에 퍼지니까 원하는 부위만 딱 조절하기 어렵고요. 빛은 몸속 깊이 들어가질 못해서 뇌나 간장까지 닿지 않아요. 초음파나 정의는 다른 조직에 손상을 줄 수도 있죠. 연구팀이 눈을 돌린 건 바로 전자기파예요. 저주파 전자기장은 저 몸을 그냥 통과해요. 뼈든 지방이든 근육이든 거의 그대로 뚫고 들어가죠. MRI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자기파가 세포 안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문제는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연구팀은 전자기파가 정확히 어떤 세포 부품을 통해 유전자를 깨우는지 끝까지 파고들기로 했어요. 연구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볼게요. 이 논문이 던진 질문은 딱 2가지였어요. 첫째, 전자기파의 반응에 유전자를 켜는 DNA 조각이 따로 있을까? 둘째, 세포 안에서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센서 단백질은 무엇일까? 만약 이 둘을 다 찾으면 원하는 유전자 앞에 이 DNA 조각을 붙여놓고 전자기파를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전기 리모컨처럼요. 지금부터가 이 논문의 백미예요. 연구팀이 어떻게 두 퍼즐을 맞춰갔는지 보시죠. 연구팀은 먼저 전자기파에 잘 반응하는 유전자들을 스크리닝했어요. 쥐의 섬유화세포에 2mT, 6불simHz의 전자기파를 48시간 쬐어주고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올라가는지 확인했죠. 그랬더니 LGR4라는 유전자가 가장 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전자기파를 끄면 24시간 안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매우 또렷한 반응이었죠. 저 연구팀은 이 LGR4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 그러니까 유전자를 켜는 버튼 역할을 하는 DNA 영역을 잘게 쪼개봤어요. 그리고 각 조각에 리포터 유전자를 붙여서 어느 조각이 전자기파에 반응하는지 확인했죠. 그 결과 약 4채5씩 염기쌍 길이의 DNA 조각 하나가 결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걸 찾아냈어요. 이 조각을 EE, 즉 전자기파 유도 원소라고 이름 붙였어요. 자, 그 다음은 센서를 찾는 일이었어요. 연구팀은 유전체 전체를 훑는 크리스퍼 스크리닝을 수행했어요. 저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하나씩 망가뜨리면서 어느 유전자가 사라졌을 때 전자기파 반응이 없어지는지 확인한 거죠. 여러 후보 중 가장 확실했던 건 CYB54B, 정식 명칭은 시토크롬 B5 타입 B. 이 단백질이 없으면은 전자기파를 쬐어도 유전자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을 다시 넣어주면 기능이 회복됐죠. CYB5B가 전자기파 센서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작동 방식이었어요. 전자기파를 쬐면은 세포 안의 칼슘 농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리듬으로 출렁출렁 진동을 해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요. 약물이나 다른 자극으로는 이런 리듬이 안 나오고 오직 전자기파에서만 이 패턴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리듬을 STP7이라는 전사인자가 해독해서 이 조각에 달라붙고 그때 스위치가 켜져요. 쉽게 말해 세포는 전자기파를 일정한 박자의 칼슘 신호로 번역해서 읽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스위치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연구팀이 3가지 질환에 바로 응용했어요. 연구팀은 이 EI 스위치 뒤에 여러 가지 치료용 유전자를 연결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실험했어요. 첫 번째 타겟은 노화였어요. OCT4 SOX2 KRF4, 이른바
야마나카 인자 3개를 어의 뒤에 붙였어요. 이 세 유전자는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리프로그래밍 인자로 유명하죠. 하지만 항상 켜두면 암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해요. 연구팀은 3일 동안 전자기파를 켜고 그 다음 4일 동안은 껐어요. 이 주기를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반복했죠. 대상은 조로증 쥐, 그러니까 유전 질환으로 빨리 늙는 쥐와 20개월 된 자연스럽게 늙은 쥐였어요. 결과는 인상적이었어요. 조로증 쥐의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이 모두 유의미하게 늘어났어요. 척추가 휘는 증상이 완화됐고 털 빠짐도 줄었어요. 대동맥을 보면은 혈관 근육층이 다시 두꺼워져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고요. 간과 신장에서 비세뮤룩처럼 세포 노화 마커로 쓰이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현저히 줄었어요. 상처 치유 속도도 회복됐죠. 무엇보다 60번의 반복 주기, 약 140일 동안 전자기파를 쬐었는데도 대사율, 활동성, 수면 리듬에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응용은 질병 모델링이에요. 기존 알츠하이머 모델 쥐는 태어날 때부터 돌연변이 APP 단백질을 발현하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아밀로이드 침착을 재현하기가 어려웠어요. 뇌가 평생 돌연변이에 노출돼 있으니까요. 연구팀은 이 돌연변이 APP 앞에 EI 스위치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원할 때만 돌연변이 APP를 켤 수 있는 쥐가 된 거죠. 20개월 된 늙은 쥐의 뇌에 미니 전자기파 발생 장치를 붙이고 3개월간 전자기파를 쬐었더니 피질과 햄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또렷하게 쌓였어요. 특히 에이브42 대 에이브40 비율이 노화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람 알츠하이머에서 관찰되는 핵심 패턴이 그대로 재현됐죠. Y자 미로 시험, 공포 조건화 시험, 모리스 수중 미로 시험에서 모두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됐어요. 세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효소 TPA2가 고장난 쥐는 극심한 우울 증상을 보여요. 문제는 세로토닌이 원래 하루 동안 리듬 있게 분비되는 물질이라 그냥 계속 켜두면은 정상적인 리듬이 깨진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TPH2 유전자 앞에 EA 스위치를 붙이고 12시간 켰다, 12시간 끄는 주기로 전자기파를 쬐었어요. 그랬더니 TPH2 단백질이 하루 주기로 발현됐고 뇌의 중심 세로토닌 영역인 배측봉선액에서 세로토닌 농도가 회복됐죠. 꼬리 매달기 시험, 피침범 시험, 명암상자 시험 등 거의 모든 우울증 행동 지표가 정상주의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재밌는 건 연속해서 24시간 내내 전자기파를 쬐었을 때는 효과가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켜고 끄는 주기가 있어야 세로토닌이 정상 리듬으로 분비되고 행동도 회복됐어요. 이건 전자기파 스위치의 강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시간을 맞춰 껐다 켜는 정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리듬이 있는 생리 현상에 딱 맞춰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연구의 학술적, 의료적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A 시스템의 장점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예요. 첫째, 비침습적이에요. 주사도 수술도 빛도 필요 없어요. 전자기파는 그냥 몸을 통과하니까요. 둘째, 공간 제어가 가능해요. 미니 전자기파 발생 장치를 원하는 부위에만 달면 그쪽 조직만 유전자가 켜져요. 셋째, 시간 제어가 정밀해요. 껐다 켰다를 분 단위로 할 수 있고 꺼지면 24시간 안에 유전자 발현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야마나카 인자로 세포를 젊게 만드는 부분 리프로그래밍은 최근 노화 연구에서 뜨거운 주제예요. 문제는 인자들을 계속 켜두면 종양으로 변하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이 스위치는 필요할 때만 짧게 켰다 끄는 제어를 가능하게 해서 이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줘요. 실제로 이 논문에서 140일 동안 반복 자극을 줬는데도 암은 생기지 않았어요. 알츠하이머에서 보여줬듯이 노화에 따라 조건부로 돌연변이를 발현시키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기초 연구에서도 가치가 커요. 사람 알츠하이머처럼 나이가 들어서야 병리가 나타나는 질환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파킨슨, 헌팅턴 같은 다른 신경 퇴행성 질환에도 응용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볼게요. 물론 한계도 있어요. 가장 큰 건 아직 쥐 실험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 임상까지 가려면은 큰 동물 실험, 안전성 시험, 용량 최적화 등 수많은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SCI-IP5B가 어떻게 전자기장의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지 그 정확한 분자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연구팀도 레독스 상태 변화가 관여할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에요. 또 실제로 사람에게 쓰려면은 유전자 치료의 일반적인 난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이 시스템을 몸에 넣을지, 면역 반응은 어떻게 피할지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전자기파라는 매개체 자체는 이미 의료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니 치료용 전자기파 발생 장치 개발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한국 연구팀이 전자기파로 몸속 깊은 곳의 유전자를 원격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완성했고, 이걸로 노화, 알츠하이머, 우울증이라는 세 가지 질환에서 치료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거예요. 리모컨처럼 유전자를 조절하는 시대가 더 가까워진 셈이죠.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